안녕하세요. 신비로운 한국 전통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채널 이름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이 시점에 오늘은 특별히 9월 25일, 이날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의 중심에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 치유펀을갓. 지난 9월 25일은 단순히 달력의 한 날짜가 아닙니다. 이날은 우주의 균형이 섬세하게 기울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가 사는 현실 사이의 경계가 옅어지는 시기라고 우리 선조들은 믿었습니다. 마치 잠자는 대지의 영혼이 깨어나고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앉아 모든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말이죠. 과연 이날 우리는 어떤 지혜를 따르고 어떤 금기를 피해야 할까요? 함께 그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시기는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과 함께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농경사회였던 우리 조상들에게 가을은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신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추수감사와 함께 조상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지혜가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 날을 전후하여 조상들은 곡식의 신과 대지의 정령들에게 한 해의 풍년을 감사하고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를 올렸습니다. 또한 다가올 겨울의 혹독함을 이겨낼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평안을 바랐습니다. 이는 비단 종교적인 의식을 넘어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던 우리 민족의 깊은 정신세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날에 얽힌 더 깊은 이야기, 바로 역사와 신화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9월 25일은 특정 성인의 날이나 대규모 국가적 기념일은 아니지만 추분 직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해집니다. 고대 한국인들에게 추분은 우주의 음인과 양양의 기운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시간, 즉 우주의 숨결이 고요히 멈추는 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태양이 정확히 적도 위에 위치하며 낮과 밤의 길이가 동일해지는 이 현상은 단순한 천문학적 사건이 아니라 다해자연의 거대한 숨결 속에서 일어나는 신성한 균형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양의 기운은 점차 약해지고 음의 기운이 강해져 모든 생명이 내면으로 향하고 겨울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변화를 생명의 영혼이 땅속으로 숨어드는 시간이라 해석하며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자연에 순응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영혼의 세계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믿었습니다. 대지가 그 결실을 내어주고 다시 휴식에 들어가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 또한 이 시기에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기 쉽다고 보았죠. 그래서 추분 전후로는 조상님들께 더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들의 영혼이 평안히 쉬도록 기원하는 의식이 중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함께 호흡하며 우주의 순리에 따르는 일종의 영적 소통이었습니다. 고대 샤머니즘에서는 이 시기에 무당들이 특별한 굿을 열어 하늘과 땅, 그리고 영혼들을 연결하고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그들의 춤과 노래 속에는 대지의 생명력과 우주의 질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죠. 단군 신화의 정신도 이 시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비록 개천절은 10월 3일이지만 단군 신화가 전하는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 홍이 린젠 는 정신은 대지의 풍요로움을 감사하고 인간 공동체의 평화를 추구하는 추분의 의미와 맞닿아 있습니다. 환웅이 웅녀와의 결합을 통해 단군을 낳고 백성들에게 농경과 의수를 가르쳤다는 이야기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생명을 경외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고대인들의 삶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9월 25일은 바로 이러한 고대 한국인들의 자연관과 우주관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자연의 섭리 앞에서 겸허해지고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그것이 바로 9월 25일에 숨겨진 진정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날에 나타나는 운명의 징표들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꿈속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들을 해독해 봅시다. 나탈들, 가리는 사람들의 운명적 징표, 하루, 밤의 꿈과 날씨 읽기, 올, 날씨와 수학의 징조, 아침 안개가 유난히 짙으면 이는 그해 겨울이 유난히 길고 매서울 것이라는 조상의 경고입니다. 안개는 대지가 품은 습기가 차가운 기운과 만나 생기는 것으로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미리 예고하는 자연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미리 월동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때입니다. 맑고 푸른 하늘에 뭉게구름이 피어나면 다가오는 겨울은 비교적 따뜻하고 온화할 징조입니다. 구름은 하늘의 기운을 담고 있는데 맑은 하늘에 힘찬 구름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의미하며 추위가 덜할 것을 암시합니다.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면 이는 먼 곳에서 귀한 소식이 오거나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람이 돌아올 길조입니다. 바람은 소식을 실어 나르는 존재로 여겨졌으며 서늘한 기운은 변화를 예고합니다. 밤에 이슬이 많이 내리면 곡식 창고가 가득 찰 만큼 내년 농사가 풍년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슬은 대지의 생명력을 상징하며 밤이슬이 풍성하다는 것은 자연의 정기가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황혼역 노을이 붉고 길게 타오르면 가족 중 누군가 뜻밖의 재물을 얻거나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징조입니다. 붉은 노을은 풍요와 행운을 불러오는 하늘의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투의, 일상과 재물의 징조, 집 주변에서 평소에 보이지 않던 길짐승, 예, 다람쥐, 작은 새, 이 분주하게 움직이면 이는 가정에 새로운 활력이나 재물이 들어올 길조입니다. 작은 생명체들의 움직임은 생명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거나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까치는 예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길조로 여겨졌습니다. 갑자기 신발 한 짝이 없어지거나 잃어버리면 잠시 재물운이 막힐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신발은 이동과 재물을 상징하며 짝을 잃는 것은 불균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3. 이날 밤의 꿈. 이날 밤의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닌 다가올 미래에 대한 강력한 예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꿈의 내용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풍요로운 들판이나 익은 곡식을 보는 꿈. 이는 앞으로 큰 재물을 얻거나 하는 일이 번성할 길몽입니다. 수확은 노력의 결실을 상징하며 풍요는 물질적, 정신적 만족을 의미합니다. 조상님이 나타나 아무 말 없이 미소 짓는 꿈. 집안의 안녕과 평화가 지속될 것이며 어려운 일이 순조롭게 해결될 징조입니다. 조상님의 미소는 후손에 대한 축복과 가호입니다. 맑은 물이나 샘물을 보는 꿈. 건강이 좋아지고 걱정거리가 해소될 것입니다. 맑은 물은 정화와 생명력을 상징하며 모든 근심이 씻겨 내려감을 의미합니다. 산 정상에 오르거나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꿈.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을 길몽입니다. 높은 곳은 성취와 성공을 나타냅니다. 4. 이날 태어난 사람들. 9월 25일에 태어난 이들은 추분의 균형적인 기운을 받아 타고난 조화와 지혜를 지닌 이들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온화하고 사려 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중재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사물의 양면을 동시에 보고 이해하려는 성향이 강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타고난 예술적 감각과 섬세한 직관력을 지니고 있어 때로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기도 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신중하여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타인의 감정에 쉽게 동화되어 번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유한 균형 감각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날 이름의 축복을 받은 자들. 한국에는 서양의 성인 이름 축일과 같은 직접적인 전통은 없지만 옛 선조들은 특정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그 계절의 기운과 잘 맞는 이름을 지어주곤 했습니다. 9월 25일, 이날의 조화로운 기운과 잘 어울리는 이름과 그 의미를 알아봅시다. 지혜 칠회, 민준 민준, 서윤 루이룬, 하준 해준, 아름 야린과 같은 이름들이 이 시기에 정취와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이는 추분의 지혜로운 기운을 받아 명철한 사고와 깊은 통찰력을 지니게 됩니다. 세상을 꿰뚫어 보는 안목과 현명한 판단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길을 찾아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균형과 빛을 가져다주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날 우리가 행해야 할 전통과 의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상의 지혜가 담긴 이 행위들은 우리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올, 풍요를 기원하는 추수감사 제례, 간소화된 형태. 목표, 한 해 농사의 결실에 감사하고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준비물, 갓 수확한 햅쌀로 지은 밥, 제철 과일, 밤, 대추, 감 등, 깨끗한 물 한 그릇, 작은 향초, 선택사항. 시기 및 방법, 해가 지기 전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장소, 거실의 작은 상위도 좋습니다. 흰 천을 깔고 준비물을 정성스럽게 올립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한 해 동안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조용히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특정 재물은 필요 없으며 진심을 담은 감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향초를 켜면 경건한 분위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후속 조치. 제례가 끝나면 준비했던 음식들을 가족이 함께 나눠 먹습니다. 특히 햅쌀밥은 그 해의 복을 먹는다는 의미가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김없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2. 겨울맞이 집안 정화 및 환기 의식. 목표,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여 집안의 탁한 기운을 내보내고 맑고 신선한 기운으로 가득 채워 가족의 건강과 활력을 도모합니다. 준비물, 깨끗한 물, 식초, 약간 냄새 제거용, 마른 허브, 쑥이나 소립, 라벤더 등 창문을 열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시기 및 방법,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시작할 때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엽니다. 바람이 집안을 가로질러 불게 하여 밤새 쌓인 탁한 기운을 외부로 내보냅니다. 깨끗한 물에 식초를 약간 섞어 바닥을 닦고 마른 허브를 작은 망에 넣어 집안 곳곳에 매달아두면 좋은 향기와 함께 나쁜 기운을 쫓는다고 믿었습니다. 후속 조치. 환기와 청소가 끝난 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깨끗해진 집안에서 평화로운 마음을 느낍니다. 이 행위 자체가 몸과 마음의 정화를 가져다 줍니다. 3. 소망을 담는 낙엽 소원 빌기. 목표, 가을의 정령들에게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전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준비물, 깨끗하고 예쁜 낙엽 한 장, 펜. 시기 및 방법, 오후에 산책하며 가장 마음에 드는 깨끗한 낙엽 한 장을 찾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낙엽 위에 펜으로 이루고 싶은 소원을 간결하게 적습니다. 소원을 적은 낙엽을 조용하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가에 곱게 내려놓거나 흐르는 물에 띄워 보냅니다. 대지의 정령과 물의 정령이 당신의 소원을 하늘에 전달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후속 조치.
소원을 빈 후에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상을 이어갑니다. 너무 자주 소원을 확인하거나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가족 화합을 위한 나눔 음식 전통. 이날은 추분 직후로 가을 거디의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는 음식이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가족과 이웃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의미가 컸습니다. 주요 음식, 송편. 비록 추석의 대표 음식이지만 이 시기에는 햅쌀로 만든 송편을 빚어 이웃과 나누어 먹으며 수확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송편은 속을 채우듯 마음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소립을 깔고 찌는 것은 소립의 향기가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토란국. 토란은 가을에 수확하는 대표적인 뿌리 채소로 땅의 기운을 듬뿍 받아 성장합니다. 토란국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영양을 보충해 주어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는 보양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조상들은 토란국을 먹으며 땅의 에너지를 받아 겨울을 건강하게 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밤과 대추. 가을의 대표적인 과실인 밤과 대추는 제사상에도 오르는 귀한 열매입니다. 밤은 조상의 음덕을 상징하고 대추는 자손 번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날 밤과 대추를 가족이 함께 나눠 먹으며 조상의 지혜와 가호를 기억하고 자손들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25일에 우리가 피해야 할 금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상들의 지혜는 이러한 금기들을 통해 우리에게 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1. 함부로 버리는 행위 금지, 풍요의 존중. 설명. 이날은 추수의 결실을 감사하는 시기이므로 먹을 것이나 곡식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대지의 신과 곡식의 정령에 대한 불경으로 여겨져 다음 해의 수확을 망치고 집안에 궁핍을 불러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과, 곡식을 버리는 자는 창고가 비고 음식을 함부로 하는 자는 가정이 빈곤해질 것이며 심지어 굶주림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존중 없는 소비는 불행을 초래합니다. 2. 큰 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행위 금지, 평화의 유지. 설명. 추분 직후의 이 시기는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는 민감한 때입니다. 큰 소리로 싸우거나 다투는 행위는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고 이웃과의 불화를 초래하며 대지의 안정된 기운을 흐트러뜨린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이러한 행위는 가족 간의 화합을 깨고 불운을 불러와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의 복이 달아나 흩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평화는 복을 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밤늦게 빨래를 넣는 행위 금지, 악귀의 접근 방지. 설명. 해가 진 후 늦게까지 빨래를 밖에 넣는 행위는 밤의 음습한 기운과 악귀들이 깨끗한 옷에 달라붙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영혼의 경계가 옅어져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결과, 밤에 넣은 빨래를 입은 사람은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거나 불운을 겪을 수 있으며 집안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게 될 수 있습니다. 옷은 몸에 직접 닿는 것이므로 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4. 칼이나 날카로운 도구를 다루는 행위, 주의 사고 방지. 설명. 이날은 기운이 예민하고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칼이나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할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부주의한 행동은 사고를 유발하거나 불운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부주의한 사용은 상해를 입거나 집안에 다툼을 불러오고 심지어는 나쁜 운명을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큰 수술이나 위험한 작업을 피하라고 권장했습니다. Down the harm,
흙이나 땅을 파는 행위 금지, 대지의 영혼 존중. 설명. 추수와 겨울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대지는 휴식과 정화를 필요로 합니다. 흙을 파거나 땅을 심하게 뒤엎는 행위는 대지의 영혼을 불쾌하게 하여 지력을 잃게 하거나 흉년을 부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과, 땅의 신을 노하게 하여 재앙을 부르거나 다음 해 농사가 흉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사나 대규모 공사를 시작하는 행위 금지, 안정된 기온 유지. 설명. 가을의 전환기는 안정과 정착의 시기입니다. 이날 이사를 하거나 대규모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대지의 안정된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새로운 시작에 불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불안정한 기운 속에서 시작된 일은 쉽게 실패하거나 새로운 터전에서 불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상들은 중요한 변화는 안정된 기운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7. 타인의 불행을 비웃거나 험담하는 행위 금지, 인간적 도리. 설명. 이 시기에는 특히 인간적인 도리와 겸손이 중요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비웃거나 험담하는 행위는 자신의 운복을 깎아내리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믿었습니다. 결과, 자신의 불행을 자초하고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 외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악담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옛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8. 음식물 쓰레기를 밤에 버리는 행위 금지, 귀신들의 유혹. 설명. 밤에 음식물 쓰레기를 밖에 내놓으면 떠도는 배고픈 귀신들이 모여들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집안의 평화를 해치고 불길한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결과, 알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리거나 집안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운이 겹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해가 지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9월 25일은 단순히 가을의 한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조상들의 깊은 지혜와 대자연의 섭리가 숨쉬는 운명의 문턱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와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전통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신비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